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배우셨던 게 뭐냐면 선로정수의 정의. 선로정수가 RLCG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인덕턴스에 관련된 내용들 설명드렸죠.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 시간은 중요한 건 이제 정전 용량입니다. 근데 이제 복도체 케이블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복도체하고 이제 케이블, 그 다음에 임피던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코로나.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전 용량 쪽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지만 됩니다. 정전 용량의 정의가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만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자료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전 용량의 정의는 여기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거를 딱. 다수의 도체가 존재할 경우 어느 한 개의 도체의 정전 용량이란 다른 모든 도체는 접지에서 영전위로 유지한 다음에 아까 전하고 전이 차이한 게 정전 용량이라고 그랬죠? 도체의 전환을 주었을 경우 나타나는 전위를 V라고 할 때 그 V를 전하 Q로 나눈 값이 정전 용량으로 된다. 제가 Q는 CV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Q는 CV. 예? 이 Q는 CV인데 이 C가 정전 용량이고 Q는 전하고 V는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금 이따 보시면은 이거를 정리하는 부분에 대한 수식들이 있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넘어갈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자료들 보고 하시면 되니까. 그때 이 전하량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전이차가 또 나옵니다. 그 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체가 흐르면은 인덕턴스도 설명드렸죠. 도체가 흐르면서 자석이 생기고 자석 세교수가 생겨서 그걸 내부부터 해가지고 외부가 다음에 단계로 이렇게 풀어서 쓴 거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전하하고 전이차를 가지고 이제 풀어서 쓴 게 전하량 쿨럼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딱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뭐 특정한 도체 두 개일 때는 원투로 쓰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원투 쓰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식으로 만들어낸다. 그럼 그 수식이 이렇게 되고 서로 간의 관계에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기 부분을 이제 전위계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V하고 Q하고의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P라고 시작하는 걸 그냥 전위계수라고 썼다라고 그냥 책에선 정의가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P는 전위계수, M에만 단위 전하를 주었을 경우 자체 전이고 M에는 도체 N에만 단위를 주었을 때 도체 M의 전이. 그러니까 항상 뒤에 쪽에 전하를 주었을 때 앞에 나타나는 전위를 보여난 게 이제 전위계수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상관관계에서. 전위계수는 뭐 V나 Q하고는 아무런 상계가 없이 그 도체의 모양 및 상대적 위치. 왜냐면 서로 간의 관계에서 어디하고 어디 사이의 관계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대각선에 있는 부분. 그게 무슨 개수라고요? 정전 용량 개수. 대각선이 아닌 부분, 나무 쪽의 부분이, 여기 부분이 정전 유도 개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정전 용량 개수, 정전 유도 개수는 여기 보시면 서로 동일한 첨자 개수를 갖는 게 정전 용량 개수고요. 서로 다른 첨자 개수를 갖는 게 정전 유도 개수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Q하고 V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Q니까 정전 아닙니까? 여기는 V니까 전이죠. 전이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표현되는 이 개수들을 전이개수라고 얘기를 한 거고, Q, 정전 용량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개수들을 뭐라고요? 정전 용량 개수하고 정전 유도 개수로 나눠졌는데, 용량은 자체만, 유도는 다른 것까지 유도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전 용량 자체라는 거니까 첨자가 자기만의 첨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 유도라는 건 다른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 숫자가 틀린 게 정전 유도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10점짜리로 나왔었습니다, 옛날에. 전위계수, 정전 용량 계수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알고만 계시면 그냥 이 수식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냥 뭐 V는 왜? 이 정전 용량은 뭐라고요? C는 QV니까. 요거 이제 V하고 Q하고의 관계. 또 Q하고의 V하고 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수라는 얘기입니다. QV 관계니까 C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면서 V하고 Q하고 관계하고 Q하고 V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변수들이 있는데 V에 대해서 나타나는 변수들은 전위계수라고 얘기를 한 거고 Q에 대해서 나타났던 그 개수들은 정전 용량 개수하고 정전 유도 개수로 나타나는데 정전 용량 개수는 가운데 부분, 첨자가 같은 거. 정전 유도 개수는 첨자가 다른 거. 이 시간 이후로는 이거 설명 안 드립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드린 겁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이것들도 넘어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얘가 정정용량이라는 거는, 여기 전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전이차가 생기겠죠. 아까 접지를 해놨다고 그랬으니까, 전이차가 생기면 그 사이에 나타난 관계가 바로 정정용량이라고 해요. 여기도 전하가 있고, 여기도 전하가 있으면 여기도 전이차가 생기겠죠. 그리고 전이차 V12,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V12라고 나오고, 뭐 K12라고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전이차들이 되겠죠, 나중에. 여긴 V1의 전이가 걸릴 거고, V2의 전이가 걸릴 거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수식으로 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아까 이제 인덕턴스도 보면 한 선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선, 그 다음에 세 선으로 나갔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선, 두 선, 세 선인데, 인덕턴스에서는 어떻게 됐었죠? 두 선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였죠. 예선도 플러스 마이너스 Q 전하를 주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형태를 똑같이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P점에 나타난 전기의 세기를 구합니다. 먼저 그림부터 보시면은 두 선이니까 두 선 간의 어느 지점까지의 가를 가지고 전이차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겠다. 여기 전기의 세기를 여기까지 뭐 가는 부분을 가지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플러스 Q, 마이너스 Q 있죠? 어느 지점까지 어떤 미치는 영향들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념은.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전기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뭐, 도치에, 예? 전류 흐르면서 자석이 생기고, 자석이 생겨서 자기력선이 세개하면서 했던 게 인덕턴스라고 그러면, 이 정정용량은 뭐라고요? 전하하고 전이차에 대해서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하하고 전이차. 그럼 여기는 전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전이차가 생겨서 뭐를 계산을 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P점에 나타난 전개의 세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전위를 생각을 해야죠. P점. P점에 생기는 전위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A점에 생기는 전위를 또 생각한다는 얘기죠. 일단은 그러고 나서 뭘 구한다? 도선 A의 정정용량을 구한다. 얘는 전개를 구한 다음에 외부부터 구하고 아까 외부 구하고 자기 구했죠? 얘도 똑같죠. 외부를 구한 거면 어느 외부 지점을 하나 찍었죠. 그러니까 먼저 전개를 구하고 전개. 아까 우리가 저 자기력선을 인덕턴스에서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도치의 외부에 대한 걸 구한 다음에 내부로 들어와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더했죠. 얘도 마찬가지죠. 전개 세기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되면 P점. P점은 뭐죠? 외부죠. 외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자체에 대한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게 도선 A의 전위를 생각했죠. 자체된 걸.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도선 A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했다 이거죠. 그렇게 흐름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결론은 뭐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걸 유도하라 그러면은 유도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가서 쓰시고 요거는 답안지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거 보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흐름만 설명드리면 되지 제가 이게 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가르쳐 드려봤더니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그냥 보고 하시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연구반 때 간다 그러면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결론은 뭐다? 요게 또 나오는 게 0.02413이 Q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9 곱하기 10의 구승을 해서 나눠가지고 계산하면 나중에 0.02413이 나옵니다. 요게 또. 요 2로그를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결과만 알 거 써놨죠? 다른 거 필요 없고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만약 요걸 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까 그 순서만 자체에서 예? 어떻게 되지? 뭔가 세개하는 걸 가지고 외부로 갔다가 내부로 들어왔다가 그걸 합친다. 이런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은 둘 다 쓰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단선과 대지. 그리고 또 삼상 이렇게 했었죠. 처음에 한 선 구하고 그 다음 두 선 구하고 그 다음에 한 선과 땅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를 구한 다음에 세 선을 구했죠.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선과 대지 간의 정정용량에서도 얘도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가면은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부분이 뭔가 또 있겠죠. 아까처럼 인덕턴스처럼 얘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모르셔도 되니까. 개념은 똑같다. 근데 순서가 똑같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3상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뭐가 있다? 대지 정정용량, 자기 정정용량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대지는 들어갔는데
대지 기루라는 부분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대지나 자기는 똑같이 들어간다. 아까 거긴 대지 기루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였죠. 근데 여기는 그냥 대지 정정용량 또는 자기 정정용량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냥 제가 그냥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많이 불러보시라고 자기 정정용량을 해도 되고 대지 정정용량을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상호, 자기 상호, 그 다음에 작용. 이렇게 그냥 외워주시라고요. 자, 뭐라고? CS. 요건 CM. 상호는. 아까 상호가 뭐라고 했죠? M이라고 했죠? 상호 인덕턴스 M. 그렇게 보셔도 된다고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충전 전류를 흐를 때, 요건 대지 정정량 돼 있고, 요거는 상호 정정량. 요거에 대한 그림을 뒤에 가서 다시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뒤에 그림, 아까 예제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CM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3CM이 되기 때문에 한선을 보게 되면 한선당에 대한 부분은 CS 플러스 3CM이 된다고요. 왜? 이거는 Y니까. 더해주면 된다고요, 한상은. 이따가 그림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요게 델타가 Y로 변경되는 거 아까 첫 번째 시간에 그림 그려드렸죠? 그거 이제 또 나오니까, 그게 어디 나오냐? 여기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거를 델타를 Y로 바꾸니까 이게 3CM이 됐으니까 한상만 볼 거다, 한상. 이렇게 한상만 볼 거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나왔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식인데, 나중에 보시면 이제, 얘가 111이면 얘가 3이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나중에. 왜? 요 111이면 이거 다 더해가지고 이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델타 Y 변환하는 수식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밖이 3이면 요거 111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요거 더하기 뭐, 이거분에 뭐, 더하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들은 나중에 변압기 쪽이니까 뭐 나중에 그 고장 전류 쪽이나 그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요거하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간 부분, 거기서 한상만을 봤을 때는 이런 수식이 나온다. 이렇게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요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내용이 시간 관계상. 자, 근데 이제 결론은 뭐다?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여기는 CS와 3CM과의 병렬을 합성해서 CN이라는 정정용량을 만들 수는 없다. 왜? 3CM의 중성, 이게 불평형일 때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평형일 때하고 불평형일 때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이 틀려진다 그랬죠? 상근하게 평형일 때만 이거는 관계되는 겁니다. 불평형일 때는 아까 상호 인덕턴스에서도 틀린 걸 썼었죠? 영상으로 해가지고 틀린 걸 썼지 않습니까? 얘도 그래서 다시 불평형일 땐 따로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뭐다? 이거는 평형일 때. 평형일 때 이 부분은 0.02413 부분하기 로그 11m라는 R분의 D. 아까 이 로그 2분의 뭐 해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죠? 4605도 나중에 아까 저기 수식을 가지고 넘기면 4605는 나옵니다. 그건 보시면 되고요. 작용 인덕턴스 L을 구성하는 L-B와는 계산할 요거는 계산을 구할 수 없고 실측을 통해서만이 그 값을 알 수 있다. 앞에 설명드렸죠?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또 나오는 겁니다. 정정용량의 계략값. 이제 중간중간에 그 키워드가 그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요 밑에를 보시죠. CN이. 값이 똑같죠, 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다 똑같다고요. 하지만 CS하고 CN 값은 다 틀려진다고요. 하지만 CM은 다 똑같다. 작용 정정용량은. 요 값이 가공지선의 유무, 선로에 상관없이,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요거에 대한 상호하고 자기에 대한 부분은 바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똑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해보면은. 그러니까 작용 정정용량은. 그래서 정정용량이 어느 정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케이블 연관을 해주는 거죠. 연관해서 그 정정용량을 맞춰주려고. 케이블의 길이하고 상관없다고요. 이런 간격하고 상관없다고요. 대신 요거에 그 어느 정도 배열되는 길이하고는 상관이 되겠죠. 왜? 요거에 곱하기 킬로미터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그 키로수를 분배를 해가지고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보면 그 전압이 나오는 것들 값이 틀려집니다. 정정용량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회선수나 가공지선 유무에 관계없이 동일한 값을 나타낸다.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충전 전류는 각선마다 동일하게 된다. 왜? 요 CN 값이 똑같기 때문에. 요 회선수에 관계없이 요 정도 나오고
요거는 요 정도 나오고 요건 요 정도 나온다.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가공기선이 있을 때 약간 커지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뭐 상관없고요. 누설 콘덴서스는 뭐라고요? 누설 저항이 역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근데 언제 고려한다? 장거리 송전술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 분포정수회로로 계산할 때는 계산을 한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되죠. 집중정수회로, 분포정수회로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배울 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지만 됩니다. 1회선, 요 등가상관거리 틀려지죠? 예? H 있으니까 이거 돌아오는 부분이 또 있겠죠? 예?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데 여기서는 이 등가상관거리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R하고 H 있으니까 그걸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L은 0.05 플러스 0.460 로그 10을 미터라는 R분의 D에서 D값 나왔죠? R값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나왔죠? 그 값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CS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한 값들 앞에서 나왔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이것들 넘어가고요. 예제 4-4번이 이제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4-4, 4-5.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제에서 잘 읽어보셔야 될 게 삼상전압을 인가해서 충전하였을 때 삼상전압을 인가해서 충전하였을 때 전선 한 선에 흐르는 전류 세 선을 인가해서 대지간에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을 인가해서 충전하였을 때 60A 32A하고 60A가 어떻게 나왔냐 그죠? 32A하고 60A가 어떻게 나왔냐 이건 세 선이기 때문에 3이 붙은 겁니다. 예? 요건 한 선이기 때문에 이 없는 겁니다. 요건 세 선 일갈이고 한 선일 때 그걸 이제 수식이 나왔는지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요건 CN이니까 CS 플러스 3CM 요거는 CS 3선을 일갈했으니까 예? 작용 공명 용량은 아니 지금 상호 부분은 없는 거죠. 세 개를 코먼했다는 얘기죠. 아까 하나 둘 세 개를 코먼했으면 어떻게 되죠? CS가 다 코먼이 됐으니까 더해지겠죠. 그러니까 3CS가 되는 거야. 한 선이니까 한 선은 뭐죠? CN이었죠. CN이니까 뭐 CS하고 여기 3CM이 더해지니까 그래서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얘는 하나이기 때문에 W가 들어가고 요거는 3CS는 요게 CS가 하나, 둘, 세 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3CS고 W는 똑같은 겁니다. WCV입니다. 충전전류는 WCV죠. WCV에서 WCV인데 얘는 뭐라고요? 상전압이라고. 얘도 상전압인데 이 C가 한 선이기 때문에 CN이 온 거고 얘는 세 선을 일괄했기 때문에 3CS가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렇게만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게 30이고 36이니까 여기서 CS 값을 구할 거고 그 다음에 CM 값을 구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 CS하고 CM 값에 대한 비율을 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문제에서 내주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게 되면은 나중에 비율이니까 어차피 얘 비율이니까 얘를 모르더라도 얘 값하고 얘 값을 모르더라도 CS하고 CM하고의 비율만 계산하면 되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이런 수식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비율이 요게 12가 나와야 되거든요. 12가 나오려면은 얘가 5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요게 30이죠. 20이죠. 얘가 10이라는 얘기죠. 60을 5로 나누면 12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비율은 5분의 1이다 이겁니다. 지금 쉽게. 그러니까 물론 이 사이에 숨어져 있는 수식들은 다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풀어놓은 걸 드릴 거니까 전체적인 흐름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한 선의 대지 용량이고 요 한 선의 대지 용량인데 여기 부분은 3으로 나눴습니다. 여기 부분은 두 선 일갈일 때인데 자세히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3상 1회선에 송전선이 있다. 세 선을 일갈한 것과 두 선을 접지하고 나머지 한 선간 요건 세 선을 일갈한 게 있고 두 선을 일갈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요건 세 선을 일갈한 거에서 아까 보면은 뭐를 한 선일 때는 3분의 1로 나눈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그걸 3으로 나눈 거죠. 두 선을 일갈한 거니까 이건 단상일 때의 부분이니까 CS 플러스 2CM이 됩니다. 요거는 단상일 때처럼 또 나와지니까.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뒤에는 이제 성간전압 V로 나눴습니다. 나중에 그 성간전압 V를 루트 3으로 나눈 상전압을 쓰셔야 될 때가 나옵니다. 뒤에 문제를 보면은 문제상에서
앞에서는 상전압, 상전압 썼는데 뒤에는 성간전압을 쓴 게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성간전압이라 했기 때문에 그걸 V를 나눠서 루트 3으로 해가지고 수식을 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수식상으로 표현을 할 때는. 한선의 대지 용량, 요건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그처럼 이렇게 한 선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 세 선을 일괄했으니까, 그 중에 이제 한 선만을 보기 위한 거니까 3분의 1로 나눴다는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림을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두 선을 일괄하고, 그걸 이제 접지한 부분. 예? 이 두 선을 일괄하고, 요거 한 선을 접지한 거. 요 바깥으로 접지를 했으니까, 요건 일괄을 했으니까, 바깥하고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죠, 지금. 얘는 외부하고 한 선을 접지했으니까 얘는 외부하고 접지를 했으니까 CS가 연결이 돼 있고요. 그럼 얘하고는 일괄했으니까 이 사이에는 상호정정 용량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일괄했으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주십시오. 묶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일괄했다는 게 묶어졌다. 여기 이거를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고 뒤에 또 그림을 다시 또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요? 두 선을 접지하고 나머지 한 선과 대지가 이렇게 접지 일괄하고 나중에 보시면은 접지를 했기 때문에 이 CS 부분이 없는데 여기 부분에 상호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전이차가 같기 때문에 없는 거고 요거에 대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그림 4-29 이걸 보고 오시죠. 그래야지 이제 요겁니다. 요 그림입니다. 지금 두 선을 일괄해서 접지를 했습니다. 예. 그럼 얘 이 부분 아까 묶었다고 그랬죠? 아까 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얘를 묶었기 때문에 얘하고 얘 사이에는 어떻게 됐죠? CS가 있습니다. CS 플러스 2CM 아닙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얘하고 얘 사이에다 이제 CM을 그리시면 됩니다. 아까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여기 CM 그리고 여기 CS를 써주시면 되고 얘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요 그림이 아까 요 그림이 이거죠? 세 선을 일괄해가지고 갔으니까 여기는 CS가 온다. 여기에서 이렇게 CM은 없어졌고 이게 다 붙어버려서 얘가 다 붙었으니까 여기 CM은 없어졌고 얘는 안 붙었죠? 얘는 CM 있고 얘는 붙었죠? CM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 CM 있고 CM 있고 여기는 CS가 있고 여기는 없고 예? 이렇게 된 거라는 얘기죠. 이 그림 요게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3선을 일괄했는데 한 선을 보겠다고 했으니까 이걸 3분의 1로 나눈 거라는 얘기죠. 요게 그 그림하고 똑같은 등가 회로인데 이렇게 그리니까 어려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 3분의 CS, 이 C2CM. 요거 아까 그 3C1을 이제 나누는 거고 그걸 더하다 보니까 이제 CM은 요 관계에서 2로 나눠져야 되겠죠. 요거를 C2-CS를 하면 되겠죠, CM은. 그걸 2로 나누면 요 값이 나오겠죠. CS는 여기 나왔죠. 그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런데 이제 자격 용량은 CS 플러스 30이니까 저 CM 나왔죠? CS 나왔죠? 그거 다 더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 충전 전지하고 계산할 때 I는 2파이 FC V. 근데 그 V는 뭐라고요? 상전압이라고요. 2파이 FC인데 C가 뭐라고요? 요 C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그 C가 들어간 겁니다. 6분의 9C2-C1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C가. V가 그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중간중간에. 좀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이제 다시 한번 보시고 키워드만 딱 보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그림으로 보시고 복도체는 딱 보실 때 복도체에서는 뭔다? 인덕턴스가 감소한다. 인덕턴스 감소했으니까 정류용량 증가하죠. 송전용량 증대시킬 수 있죠. 전유용도 저감됐죠. 코로나 전압이 높아지니까 코로나 손실을 줄일 수 있었죠. 안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었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 네? 복도체를 쓰는 가장 이유고. 책에 있는 대로 쓰는 거고, 저는 이제 실리손고, 실리저항이 감소하고, 리액턴스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송용량이 증대되고, 코로나를 저감할 수 있고. 이 내용입니다. 똑같이. 이제 인덕턴스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등가 성간거리, 등가 반지름들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증대가 되는 거죠. 등가 반지름 이렇게.
증대가 되고, 요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나눠지는 거죠. 반지름은 증대가 되니까, 요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요걸 감소하겠죠? 요게 나눠졌으니까 요거 감소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L은 감소한다. 여기 부분을 증대하는 겁니다. 요 밑에 부분은 올라가는 거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거고, 여기 숫자가 늘어나겠죠? 2조째, 4조째.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증대되는 거죠. 지금 S에 2승, 3승 하니까 요 자성이 돼서 바깥으로 나오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요 밑에 부분은 커진다. 등가 반지름이 자꾸 커진다. 왜? 케이블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공선이. 근데 얘를 4개를 나눠놨습니다. 4개를 나눠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복도체가. 그럼 얘가 봤을 때 얘가 반지름 아닙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넓게 퍼졌으니까 요거에 대한 그 반지름 길이는 커진 것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가, 똑같은 면적이 하나가 있었을 때는 여기가 반지름이죠. 이걸 4개로 분할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해가면, 얘 반지름은 요렇게죠. 요게 전체 도체니까. 그러니까 등가 반지름 커지름을 인해가지고, 여기 부분이 작아지고, 요거 부분은 그 도선수만큼의, 도선 하나하나만큼의 내부를 계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도선이 여러 개니까 내부도 여러 번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건 외부에 대한 걸 생각한다면서요. 아까 할 때 어떻게 했죠? 외부에 대한 걸 생각할 때 기본적인, 이걸 가지고 외부를 생각했는데 기본적인 부분이 더 커졌으니까, 여기 부분이 커졌으니까, 예? 이 부분은 줄어들 거고, 여기 부분이 도체가 더 많아졌으니까 그만큼 줄어들 거고, 0.05라는 건 똑같다는 얘기죠. 도체 내부는. 근데 이제 한 선으로 봤을 때는 이게 줄어든 것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여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도체가 됐으니까 얘 부분은 더 커진 것처럼 보여지죠. 얘는 S였었는데 얘는 이렇게 되니까 루트 2배만큼 커지지 않습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정정 용량도 복도체에서는 결론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커졌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제 4-6번. 이것도 그냥 계산을 하면 됩니다. 등가 반지름으로 해가지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계산하실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요게 8m고 9.5m입니다. 그럼 요거는 4m란 얘기고요. 요걸 기준으로. 여기 4m란 얘기고, 이거 4.5m고, 요거는 4몇 m겠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40cm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20cm죠? 9.5고 9.9니까. 그러면은 여기 20cm, 여기 20cm가 돼야지 요게 40cm가 차이 날 거 아닙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보고, 여기 지금 40cm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신다고요. 전체가 9.5고 9.9이기 때문에 여기서 20cm, 여기서 20cm가 떨어졌다라는 걸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나머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요 정도는 하셔야 되고요. 케이블에 대한 선로점수. 저항. 똑같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직류 표준 저항값으로 계산한다. 그런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예? 인덕턴스. 똑같습니다. 앞에 열심히 다 했으니까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 어떻게 나오는지는 설명드렸고요. 정정용량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서 틀리는 거는 요게 틀려집니다. 그림 때문에. 여기는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R분의 R에서 이 연피의 안 반지름 요게 틀려집니다. 가공선이기 때문에 이게 R분의 EH가 됩니다. EH. 예? R분의 D가 되거나 EH가 되거나 이렇게 좀 틀려진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이제 그 정정용량이니까 케이블의 요 R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그것만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도체의 반지름이 있고 연피까지 안 반지름이 있고 요 도체가 있고 요 외부라는 부분이 가공선에서 외부라는 부분이 무한정까지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막 했지만 얘는 케이블은 외부라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 외피가 요게 케이블 외피까지의 연피까지의 반지름이라는 얘기고 요거는 그 도체 안에만 있는 반지름이라는 거. 그 기준만 틀려집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보실 때 가공선하고 케이블하고 틀려지는 부분이 유전율이 틀려집니다. 유전율이. 가공선은 도체, 공기 중에 유전율을 가지고 하는데 케이블은 아까 보셨던 건 유전체가 틀리죠. 그 유전율 그래서 ES, 비유전율이 여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 유전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답안지들 보다 보면 가공선하고 케이블 비교해 놨을 때 요 유전율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입실론 S만큼의 그 비율이 답안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요거 25점짜리로 나옵니다. 가공선과 케이블에 대한 뭐 L과 C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곧 한 1년 전에 나왔나요? 그 나왔었습니다. 정중량 계략값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아까 보셨던 그 문제하고 똑같은 부분이라고요. 그걸 다시 한번 보면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31가와 연피 간의 정중량을 측정하면 이거 아까 32 해가지고 3분의 1 나눴죠? 아까 했던 예제 4-1을 똑같이 설명을 다시 또 해놓은 겁니다. 1심과 2심 및 연피를 연결하는 것과 사이에서 정중량 CB를 측정하면 이게 CS 플러스 2CM인데 얘가 60이 나왔다고 그랬고 얘가 얼마가 나왔다고요? 32가 나왔다고 했죠. 그걸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계산하면 9분의 6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아까 그 계산했던 부분에서도 6분의 9 해가지고 나왔던 그런 수식들이 비슷하게 있었죠. 예? 케이블의 충전연료, 충전량, 이건 뭐라고요? 충전연료는 WCV라고요. WCV를 쓰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제에서 미리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요. WCV 나오죠? 근데 이제 10의 마이너스 3성은 뭐라고요?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한 겁니다. 왜? 전압하고 단위가 여기는 킬로볼트거든요. 킬로볼트의 단위를 뭐 맞추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한다든가, 이게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쓴 거죠. 이게 킬로볼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암페어로 맞춰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한 겁니다, 지금. 요걸 킬로볼트로 갖다 쓰시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 6600이라고 그냥 써주시면 이거 10의 마이너스 3성 안 해도 됩니다. 6.6이라고 쓰시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3성을 한 겁니다. 단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예? Q는 15에. 충전 용량은 거기다가 루트 3 VI니까. 용량은 P는 루트 3 VI고 Q는 루트 3 VI입니다. 단지 이제 그 뒤에 붙는 게 코사인 세타냐, 사인 세타냐, 그게 틀려질 것 뿐이죠. 용량은 루트 3 VI입니다, 무조건. 이해가 안 될 때는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 보면 되니까. 절연량? 이거는 뭐 필요 없습니다, 절연량은.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여기 또, 보시면은, 여기, 옛날 책은 이 앞에 2자가 있었습니다. 2자, 요거, 오타 난 것들이. 옛날 책들을 보시는 분들은 요 앞에 2자가 지금 삭제됐고요. 먼저, 3Cn을 일괄한 거 뭐였죠? Cn은 3CS였죠? 3Cn을 일괄했으니까. 요거에다 해놓고 Cn은 3CS 적어 놓으십시오, 이렇게. Cn은 3CS. 그리고, 뭐예요? 60만큼이 걸렸다, 여기에. 예? 또, 이내 2시간에 60이 또 걸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 6000V의 전압. 이건 상전압입니다, 6000V의 전압. 뭐 충전 전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IC는 WCV. 그죠? WCV 나누기 루트 3입니다. WC2입니다. 얘는 2입니다, 2. 왜? 6000V의 전압을 걸었을 때 요거니까. 예? 2라는 전압을 걸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미 2신간, 뒤에 이게 또 나오니까, 이미 2신간은 뭐, CS 플러스 3CM을 또 나누기 2분의 1로 또 해줘야 되겠죠, 나중에. 근데 이거는 60, 똑같죠? 근데, 충전전류는 2. 여기도 6000V에다 2.29였죠? 그러니까 또 어떤 값이 또 나오겠죠. 여기 수식이 하나 있고 여기 수식이 하나 있으니까 요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여기는 상전압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격 3상전압. 이건 성간전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루트 3으로 나눈 걸 나중에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또 60에다가 이걸 나눴을 때 충전전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관계에서 CS하고 CM을 구한 다음에 예?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문제로 가서. 딱 보면은, 요거는 이해되시죠? CS, CM. 그러니까 그림을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세 선을 일괄해서 갔다. 이게 뭐였죠? CA를 3CS로 한 겁니다. 왜? CA는 3CS니까. 요건 두 선을 일괄해서 갔다. 그러면 두 선을 일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CS, 여기는 또 CS, 여기도 CS, 여기도 3CM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나중에 병렬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병렬이 되고 여기 병렬이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 수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림들 나온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기 CM이고 여기 CS가 걸립니다. 여기 예? 여기도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나의 회로하고
이렇게 하나의 회로로 되니까 그 병렬로 되다 보니까 CS 플러스 3CM의 2분의 1로 나눈 게 됩니다. 병렬로. 요거는 요 수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 상에서의 그 관계를 이제 구하면은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고요. 그때 나오는 부분이 60이 걸렸을 때 아까 6.792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CA가 얼마인지를 거꾸로 계산한 거죠. 그 다음에 CA는 그거를 뭐라고요? 3으로 나눠줘야 된다고. CS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CS를 구해야지 그 뒤에서 이제 CS하고 CM을 가지고 또 계산하니까. 이외의 측정.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2.292가 나왔다고요. 2가 6천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12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60을 곱해가지고 아까 6000V일 때 2.292가 나왔다니까 12도 1.01이 나온 겁니다. 얘도 1.0이 나왔고, CA는 3.0이 나왔네. 12는 1.01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CM은 여기서 0.34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CS 구했죠? CM 구했죠? 우리가 인가에 대해 60, 정정용량 60쿨롱에다가 이제 11,000 나누기 루트 3의 전압을 인가를 하는데 그때 CS하고 CM 값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충전 전류 값은 아실 수가 있죠. 왜? IC는 WC V인인데 그 C가 CS하고 CM의 관계 값이 거기 들어가줘야 되니까. 그래서 CN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2.02가. CS 플러스 3CM이니까 한상에 대한 1.0 플러스 3 곱하기 0.34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WCV에서 V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이 값이 된다고요. 요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냥 11,000으로 쓰면 답이 틀리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11,000을 루트 3으로 나눈 게 바로 4.83이 나왔다. 요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도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옛날에. 여기다 조금 더 써서. 이건 아주 쉬운 거죠. 근데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작용정정량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야지만 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 CN이 뭐고, CS가 뭐고, CM이 뭐고, 이걸 알아야지 풀 수가 있죠. 2선을 일관한 게 뭐고, 3선을 일관한 게 뭐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얘는 약간 응용이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죠. 왜냐면 병렬배를 구해가지고 2분의 1을 했던 요 수식을 이끌어내기가 처음에 좀 어려워서. 근데 한번 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요것도 이제 어렵진 않습니다. 전압이 33,000V가 걸렸습니다. 이건 뭐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성간전압이죠. 상전압으로 나중에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하고 같이 보시면은 주파수 60, 선로 길이 7km. 킬로미터도 중요하죠. 왜? 정정운량이 틀려지니까. 그래서 정정운량 0.4 곱하기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수면 마이크로 페롯이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예?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2파이, 그러니까 이 2파이 F가 뭐죠? WCV라고 해요. IC는 WCV라고요, 무조건. 공식을 몇 개만 암기를 하시면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WCV 해가지고 됐고, C는 뭐라고요? 0.4 곱하기 7kg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33,000 나누기 루트 3. 20.1. 금방 나오죠? 대신 이런 걸 할 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라고요.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주셔야지 더 점수가 나오겠죠. Q는 뭐라고요? 루트 3 VI. 루트 3 VI인데 V는 어떻게 되지, 여기선? 성간전압이 되죠? 예? 그러니까 33,000. 그러니까 용량은 이렇게 쓰여진다. 예? 그러니까 전압을 쓸 때 이게 상전압을 쓸지, 성간전압을 쓸지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전계통의 임피던스. 임피던스 값은 뒤에 또 나오긴 하는데 그냥 좀 빨리 넘어가고요. 여기 보시면은 발전기나 전동기, 송전선로는 뭐 거의 단일하다. 변압기만은 약간 뭐 사정이 틀리다. 그래서 변압기 임피던스를 계산할 때 전압별로 이렇게 좀 틀려진다. 이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발전기나 전동기나 이런 쪽은 전압이 같은데 변압기는 어떻게 되죠? 1차 측하고 2차 측이 전압이 틀리죠. 틀리기 때문에 걔를 계산할 때는 약간 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용은.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건선 변압기 임피던스 측정해서 1차 측에서 측정한 값과 2차 측에서 측정한 값은 변압비 제곱변만큼 틀리다. 왜? 전압이 틀려지기 때문에. 인가된 전압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그 전압의 자성만큼 비례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전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임피던스는 해가지고 뭐 I1분의 I2 뭐 V1분의 V2 해가지고 N1분의 N2 이 부분이 I일 때는 바뀌어지죠. 그 N1하고 N2에 대한 비율이 바로 요 N 자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Z2하고 Z1에 대한 임피던스 비율은 N1하고 N2에 대한 그 비율만큼의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N 값이 60이기 때문에 나중에 측정한 값에 이만큼 큰 값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중에 환산하는 부분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오음법은 무조건 전압별로 환산해야 되니까 복잡하다. 근데 변압기 임피던스를 퍼센트 임피던스로 하게 되면 1차 측으로 바라본 값이나 2차 측으로 바라본 값이 같다. 같다라는 건 뭐죠? 계산하기가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임피던스로 쓰는 겁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로. 그래서 전체 임피던스 Z를 구해본다. 근데 여기서 전체 임피던스라는 건 오음입니다. 퍼센트자가 안 붙었죠. 이 임피던스니까 그래서 요거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뒤에 그림이 있나요? 여기 XG, EG, E, R 플러스 JX 요 지점까지 이걸 더하게 요 임피던스, 요 임피던스, 요 임피던스, 요 임피던스를 다 더해서 전체 임피던스 분의 이거를 그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환산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환산을 여기까지 전체 Z들을 다 보니까 JXG가 뭐죠? 요거죠. 요건데 요 전압하고 요 전압 비율이 틀려진다 이거. 전압별로 임피던스가 틀리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요 임피던스대로 계산해야 되니까 요 EG에 대한 것들을 E에 대한 값으로 기준으로 환산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기준이 뭔가 위에 올라갈 때가 있고 기준이 밑에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기준이 좀 위에 올라갑니다. 임피던스 쪽에서는. 기준 용량으로 환산할 때도 기준은 항상 위에 올라갑니다. 100MV로 환산한다. 80MV다. 80MV짜리 100MV로 환산하면 80MV일 때 5%면은 100MV일 때는 1.뭐이니까 한 6%나 이렇게 올라갑니다. 얘도 그러니까 기준이 뭐죠? 2니까 얘가 위로 올라간 겁니다, 지금. 근데 뭐라고요? 아까 변압기 할 때는 자성이 비례한다면서요, 임피던스가. 그러니까 자성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 자체의 임피던스. 그리고 여기는 R 플러스 JX. 이거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거를 이렇게 본 겁니다. 요거에 대한 임피던스를 이쪽으로 환산할 때 하나, 요거 자체 하나, 요거 자체 하나. 왜냐면 요 JXT라는 건 요 2에서 바라본 JXT거든요. 근데 EG라는 건 EG에서 바라본 XG니까 요 값으로 환산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X를 또 3으로 나눠 잡으면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델타 결선일 때 상관없는데 이게 변압기가 또 델타 Y로 바뀌어지는 경우는 이 공식 자체도 또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바뀌어지는 건 어떻게 바뀌어진다? 이렇게 3으로 또 나눠지는 걸로 바뀌어진다. 다른 건 차이가 없고 변압기 결선에 따라서 델타 Y일 때는 또 바뀌어진다. 왜? 같이 바라봐야 되니까 기준을. 그런 내용이 나와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전압이 다른 각 부분에 걸친 회로 임피던스는 반드시 사전에 그 전압을 어느 한쪽의 값으로 통일하고 2라는 값으로 통일했죠. 각 부분의 임피던스를 통일된 전압에 맞춰서 환산한 다음에 짙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오음법은 어렵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법. 기준량에 대한 비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100MV 퍼센트 임피던스로 딱 계산하면 1차 측을 바라보거나 2차 측을 바라보거나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값이 다 똑같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것들이 단위법이다. 이것을 100배 한 값으로 나타내는 게 퍼센트 임피던스다. 그러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를 100으로 나누는 게 단위법이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점. 퍼센트법이나 단위법을 사용할 때 이점. 값이 단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단위를 환산할 필요가 없다. 정수 등이 생략돼서 계산이 편해진다. 뭐 일정 값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하기 편하다. 뭐 이렇게 값이 커지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는 뭐라고요? 오음 임피던스든 전압에 따라 그 값이 각각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가 힘들다.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그대로 짙게 나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은 그런 정도입니다. 나머지 넘어가고요.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 강화가 1차 측을 바라본 거나 요게 그 수식인데요. 1차 측 Z1이나 2차 측에서 바라본 Z1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권수비를 하게 되면. 1차 측의 Z1이나 2차 측의 Z1이 같다라는 걸 증명한 게 이 수식입니다. 그 수식을 정의할 땐 요 그림에서 정의를 합니다. 나중에 뭐 연계된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임피던스 전압 강합니다. 임피던스 전압이 있고 임피던스 전압 강화가 있습니다. 좀 틀려지는데 임피던스 전압 강화라는 건 뭐냐? 전체 임피던스 Z분의 여기서 생기는 임피던스 전압 강화입니다. 전체 전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양쪽에 전압이 걸리겠죠? 근데 여기가 흐르면서 여기 임피던스 분에 의해서 요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ZI만큼. 네? V는 IR이니까. 여기 사이에서 뭐 2만 볼트를 걸쳤는데 요 임피던스 때문에 여기에 19,800볼트가 걸렸다. 그럼 200볼트의 전압 강화가 생겼죠. 그러면 2만 분의 200볼트가 여기 상에서 전압 강화 유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임피던스 전압 강화 분을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퍼센트로 나타나는. 그건데 이제 조금 개념은 또 틀려집니다. 원래는 또 임피던스라는 부분은 2차 측을 단락해놓고 1차 측에서 전격 전압을 인가해가지고 2차 측에 전격 전류가 흐를 때 1차 측의 전격 전압과 실제 인가된 전압과의 비율이 바로 또 요 임피던스 전압 강화율하고 똑같습니다. 개념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론은 뭐냐? 퍼센트 임피던스는 예? ZI 전체 전압분의 그 전압 강화에 대한 비율, 율이라고요. 율을 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100%가 들어간다고요. 부등률, 부하율, 부등률에서, 아니,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에서 부등률만 율자가 들어갔지만, 거기 율입니다, 율. 율이 아니다. 리을입니다, 리을. 부등률 할 땐 리을자 쓰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안 들어간다고요, 100%가. 나머지는 율자 쓰죠? 부하율, 부등률, 뭐, 할 때. 뭐, 그러니까 율자로 그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요게 전체 전압분의 그 전압 강화분만큼이 퍼센트 임피던스다 이렇게 표기를 한 건데 거기 이제 100%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100으로. 요건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결론은 뭐냐? 요겁니다. 요거. 요 수식도 나오는 부분 이해하셔야죠. Z1에서 바라본 거나 Z2에서 바라본 거는 똑같다. 이걸 계산했더니 결국 Z2가 나왔다는 건 아무 쪽에나 바라봐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밑에 보시면 변압기 임피던스를 퍼센트 임피던스로 나타내면 고압측에서 보거나 저압측에서 보더라도 그 값이 같기 때문에 오hm 임피던스처럼 전압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의 명판을 보면 오hm 임피던스를 나타내고 있는 건 한 대도 없다라고 되어 있죠. 테스트를. 그러니까 변압기는 다 퍼센트 임피던스 주어집니다. 케이블만 ohm값으로 주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ohm값과 퍼센트 임피던스의 관계. 그러면 이제 수식을 두 개를 외워주셔야 된다고요. ohm은 여러분들 퍼센트 임피던스는 CKV 자성분의 PZ요. 요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오hm 값은 이걸 놔두고 이걸 뒤로 엎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12자선 올라가고 KV가 이쪽으로 내려가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이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냥. 예? 요 수식에서 요거 바꾸는 건 요거 놓고 그냥 이거 뒤집으면 됩니다. 뒤집어서 이쪽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뭐라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니까 CKV 자성의 PZ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외워주시고 ohm값을 할 때는 요거 뒤집어서 한 다음에 ohm값을 퍼센트 임피던스로 옮길 때는 ohm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로 환산하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넣어서 ohm값으로 환산할 때만 이 공식을 쓴다는 얘기죠. 근데 ohm값으로는 잘 안 쓰니까 여러분들은 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CKV 자성의 PZ I3S는 퍼센트 임피던스인데 100IN 이렇게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쭉. 네? 어려운 건 없고요. 뭐 리액턴스 값은 뭐 전원측에 줄게 전압에 따라 정해지고 용량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시면 거의 5%라고요. 22,900원. 6,000kb도 5%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용량이 154쯤 가면은 154 변압기는 10%, 11%, 12%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증가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임피던스는. 전압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그런 부분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권수 저항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CKV 자성분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부분은 보시면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아까 보셨죠? 6.6분의 66 기준이 어디라고요? 여기가 요 P점이 66이니까 66이 여기 들어갔고 여기 6.6을 이쪽으로 환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계산한 겁니다. 요 ZA 부분 ZB 부분을 볼 때는 여기가 3.3이 여기 들어가 있고 66이 여기 들어가 있죠? 예? 기준이 어딘지 그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넣었더니 A하고 B점이 어떻게 됐다. 그럼 병렬이니까
왜? 여기서도 뭔가 전류가 들어오고 여기서도 뭔가 전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고장 전류가. 그러니까 양쪽을 병렬로 해줘야 되니까 병렬은 더하기, 곱하기 아닙니까? 그 임피던스를 계산을 해서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적게 회로에 전격 전류를 흘렸을 때 임피던스 강화를 짓게 한다. 아까 얘기했죠? 전격 전류를 흘려가지고 2차 측을 단락시켜놓고 전격 전류를 흐를 때 1차 측의 전격 전압에서 어떤 비율이 변화되는 부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 내용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통상적으로 kV에 이렇게 비례해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용량이 증가되면 퍼센트 임피던스도 증가됩니다. 왜 그러냐면 용량이 증가되는 거에 따라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얘가 튼튼해지지가 않으니까. 예? 자연스럽게 동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왜? 변압기 그 부분이 늘어나니까, 절연이 늘어나니까 동량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임피던스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퍼센트 임피던스를 짓게 할 때는 기준 용량으로 환산하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기준 용량에 B자가 붙었습니다. 베이스가. 기준 용량 어디? 아까 전압도 위로 올라갔죠? 기준 용량도 위로 올라갑니다. 80M일 때 100M로 환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왜 이걸 잘 봐주시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5000kV의 변압기가 8%다. 8%가 5000kV인데 이거 기준 용량을 10MV로 채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2배가 되죠. 16%가. 나중에 이제 그 교재들을 보다 보면 10MV, 100MV로 문제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 기준 용량을 잘 계산해 주시는 게 변압기 용량들이 틀립니다. 여기 30MV일 때 뭐 5%, 여기 20MV일 때 10%. 그럼 어디를 할 거냐? 가장 높은 거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가장 많은 30, 30, 20이 있었다. 그러면 20짜리만 1.5배 해주면 되겠죠. 30으로 하기 위해서는 20을 30MV로 하기 위해서 1.5배만 해주면 되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걸 하거나 가장 큰 용량을 하거나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가장 큰 용량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계산했을 때 나눠지는 값도 빨리빨리 끊어지겠죠. 예? 왜냐면 가장 큰 용량으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것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154 이하는 10MV, 154 이상급은 100MV. 우리나라는 100MV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과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올 때 10MV로 옵니다. 걔네들은. 그 10MV로 오면 100MV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10배만 곱해주면 됩니다. 기준 용량이 10배가 커졌으니까. 자, 그런 내용도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보시면 이제 설명을 했던 거고요. 요걸 이렇게 그리는 부분들을 나중에 여러분들 고장전류 계산할 땐 이걸 환산하는 방법들을 또 봐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뭐라고 그랬죠? 기준 용량이 100MV라고 다 했죠. 근데 여기 위에는 뭐 되어 있습니까? 360, 400으로 되어 있죠. 이건 400MV 기준, 400MV 기준 이렇게 되어 있죠. 기준 용량을 이거로 잡으면 기준 용량이 위에가 있고 이게 밑에가 되어 있으니까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뒤에로 넘어가면 예? 줄어들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준 용량이 위에 들어간다고요. 기준 용량을 이렇게 잡은 건 이게 이 값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거꾸로 줄여준 겁니다. 값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준 용량을 바꿔주면은 계산이 편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400MV고 이거 360kV죠. 400MV였기 때문에 이 400MV대로 요걸 또 바꿔주셔야 되겠죠. 요거 하나. 400인데 요것만 360이니까 요것만 360을 400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기준 용량을 100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4개를 전부 다 100으로 다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값이 작았다 그러면 400MV에서 요거 하나만 400MV로 바꿔주시면 계산이 편리하니까 그것만 바꿔주시는 게 낫다는 얘기죠. 요건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얘가 기준 용량을 이렇게 360을 100으로 바꾸고 400을 100으로 바꾸고 400을 100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임피던스들이 다 나와서 합성 임피던스가 나왔죠. 합성 임피던스가 나오면 그걸 옴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옴은 이거분의 10kV 자성했죠. 그러니까 이 값이 그대로 들어오고 10에 3, 4, 5 하면 이게 옴값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앞에서 나왔던 공식을 그냥 쓴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식 몇 개만 알면 풀어서 쓰는데 문제는 기준 용량으로 바꿔주는 그런 단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기준 용량을 바꿔주는 건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지점이니까 이거 병렬로 또 연결될 텐데 이 기준 용량이 얼마죠? 10MV입니다.
그럼 여기는 20MV, 여기 20MV, 요거는 0.5kV라고 했는데 kV인데 이거 빠진 거죠? A가 빠졌죠? 요거는 0.5, 그러니까 5MV니까 10MV라면 2배가 됩니다. 얘가 30이 아니라 60이 됩니다. 이따가는.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되죠. 어떻게 된다고요? 그림 보이셨으면. 20MV짜리 10으로 했으니까 줄어들었습니다. 20MV짜리 10으로 했으니까 줄어들었습니다. 5MV짜리를 10으로 하다 보니까 30이 60이 된다면서요.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병렬이 됐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병렬이 됐으니까 요걸 다 더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그겁니다, 지금. 그걸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임피던스도를 옆에다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뭐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실 수 있으니까. 기준은 얼마라고요? 100MV. 여기 100MV. 자, 근데 여기는 틀린 게 이제 상권선 변압기입니다. 상권선. 그게 좀 차이가 나는 것 뿐입니다. 상권선이다 보니까 요건 계산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삼권선이라는 건요, 여기 나오지만 3차 원선입니다.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XP고, 여기 XS고, XT입니다. 그럼 여기하고 여기 관계는 뭐죠? 여기 XPS입니다. 여기하고 여기 관계는 XPT, 여기하고 여기 관계는 XST가 되는 거죠. 서로 상호간이니까 자기냐 상호냐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요거하고 요거 자체 부분이 있는데, 이걸 환산하기 위해서는 연결할 때는 이게 델타로 되어 있으니까 Y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Y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이제 바꿔주는 부분이 얘가 이제 좀 헷갈려지는 부분이 요 수식이 어떻게 나와있는 거죠? XPS는 XP 플러스 XS입니다. 근데 요 뒤에 가서 보시면은 요 수식이 어떻게 나와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 더합니다. XPS는 XP 플러스 XS 이렇게 되죠. 이걸 또 더합니다. XST는 XS 플러스 XT가 되겠죠. 이렇게 XPT는 여기 P 부분이 있고 XP 부분이 있고 P 부분이 있고 XT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걸 다 더하면 요거는 XPS 플러스 요거는 XPS 플러스 XST 플러스 X 뭐 PT가 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더하면 요거 2개가 되고 여기 2개가 되고 여기 2개가 되겠죠. 그러면 요걸 보면은 요거 나오겠죠. 그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 다 더하게 되면은 2개의 XP가 나올 거고 2개의 XS가 나올 거고 2개의 XT가 나올 거죠. 예? 그럼 이거 XST는 뭐라고요? 2배의 XST가 되죠. 그럼 요게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 플러스 했는데 ST 부분을 여기 마이너스 2가 왔으니까 여기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만.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고 여기 뒤에는 2배의 XP가 됐죠. 그러니까 2가 밑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2개의 플러스가 있을 거고 1개의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XP는 이걸 2로 나눈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2개는 플러스가 있을 거고 1개는 마이너스가 나왔을 거라는 얘기죠. 그건 나중에 자료를 또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지금. 예? 설명 자료들은 나중에 설명되어 있는 게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나중에 또 보여드릴 테니까요. 점선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거 환산한 겁니다, 지금. 넘어가고요. 환산한 게 아까 이렇게 본 겁니다, 지금. XPS 플러스 다 더하면 이거 다 더하면은 요게 EXP가 됐다는 게 요게 2XT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마이너스가 됐고 이 마이너스 됐던 부분이 XP가 되니까 이게 밑으로 2로 나왔으니까 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병렬로 해가지고 막 계산하면 되고 그걸 이제 복잡하게 이제 계산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뭐냐? CKB 자성을 PZ에서 그 오음값 계산한 겁니다, 그냥. 코로나. 요것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은. 네, 코로나. 초고압 성전과 코로나. 잠깐만 끊어주시겠습니다.